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종안성고속도로 걷어 붕괴 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2개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이것들 중 누적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누적이란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어떤 한 큰 힘에 의해서 붕괴된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붕괴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누적되었을 확률이 좀 높다. 왜냐하면 붕괴된 이 경관 위로 많은 걷어들이 지나갔는데 그 걷어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기울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누적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로 받침하고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받침하고 온도가 이 사고의 100% 원인이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받침이 회전이 잘 되는 받침이라고 하더라도 편심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받침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수평력이 없거나 편심 하중이 없고 정확하게 센터에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면 걷어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럼 얘도 돌아갈 일이 없겠죠. 완벽하다면. 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고 항상 편심이나 약간의 수평력이 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받침하고 온도가 완전히 이 사고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두 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조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몇 개쯤 될까요? 10개 이상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걷어를 가설할 때 쓰여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뭐 수십 수백 개의 걷어를 가설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요번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는 이 중에 몇 개가 어떻게 중복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게 걷어의 전도를 일으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받침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뤘었는데, 다른 것들도 아마 현직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특히 이 런처 형식에 대해서 주변에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런처가 아무래도 다른 런처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런처 형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처가 타입이 좀 있죠. 뭐 이 교량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교량들 또 런처를 많이 가설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병부 고철 할 때 그때도 런처로 가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형태의 런처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걷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런처는 2가지 정도 타입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4개 정도의 회사가 런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요번에 사고가 난 회사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3개는 다 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요 회사, 요번에 사고가 난 회사만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게 하얀색이 구조물이고 이 하늘색이 이제 런처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걷어가 있죠. 그죠? 걷어가 있고 이 걷어를 이제 가설하는 거죠. 자, 그런데 2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위에 거의 타입은 여기 하늘색 있죠. 하늘색. 요게 각 교각마다 뭐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게 교각 지지대예요. 이 런처는 미리 크레인으로 교각에다가 지지대를 올려놓습니다. 교각에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올려놔요. 이 걷어는 꽤 무겁잖아요. 뭐 100톤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걷어 자체를 크레인으로 이 정도 높이로 들어 올려서 여기다 거치한다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큰 크레인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런처 지지용, 지지대라고 그럴게요. 런처 지지용 지지대는 걷어보다 훨씬 가볍죠. 그래서 크레인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이렇게 미리 다 올려놓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놓고 그 위를 이 런처가 다니는 겁니다. 특징이, 그래서 당연히 건너가려면 이게 걷어 길이가
2경간 이상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교량을 이런 형태의 런처로 했다 그러면은 55m 2경간을 건너가야 되니까 110m 이상 돼야지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겠죠. 되게 단순하죠. 미리 얘네들을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빔 런처가 직접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다 만들었으면 들어 올려요.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크레인 같은 게 있겠죠. 자, 들어 올려서 얘를 이제 갖고 갑니다. 자, 요 마지막 스판을 가설한다 그러면은 요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그죠? 요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겠다. 그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각에 설치된 지지대 위로만 다니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기존에 가설된 거더를 밟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교각 지지대 위에만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5m 거더니까 여기에 딱 왔으면은 얘를 내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지지대와 런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 얘는 이런 식으로 걷어가 한 개인데 얘는 걷어가 두 개고 그 위에 이 크레인이 있고 여기 매달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퀴입니다. 이게 바퀴라 갖고 정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얘가 움직이고 같이 이 걷어가 움직이고 횡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도 밑에가 바퀴가 있어요. 그래갖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요 위로만 다니기 때문에 걷어를 밟을 일이 없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설명이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들고 다닌다. 들고 다니고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가고. 이번에 사고 난 요 런처는 전체적으로 런처가 이경감보다 짧아도 되고, 그래서 보면은 얘가 보통 보면은 요 길이가 이경감보다 짧아도 됩니다. 아까 쟤는 미리 얘를 설치해 놓고 얘를 건너 다녀야 되니까 당연히 이경감보다 길어야지 되겠죠. 근데 얘는 짧아도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길 건너가려고 하면 이경거보다 길어야지 얘가 앞으로 안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떨어지느냐? 그러면 얘는 이 다리들이 움직입니다. 맨 끝에 있는 요 두 개의 다리 말고 요 두 개의 레그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런칭 거더는 특징이 이제 거더를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교각에다 미리 지지대를 다 설치해 놓고 얘 위로만 옮겨 다니는 건데, 얘는 이 지지대를, 여기도 교각 지지대가 있거든요. 당연히 교각 지지대를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앞에다 설치를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경간의 2배보다 짧아도 되고, 그 다음에 미리 교각 위에다가 다 설치를 안 해도 자주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자기가 스스로 이 지지대를 앞에다 옮기고 또 가고, 앞에다 옮기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도 물론 이 거더를 가설할 때, 그러니까 거더를 딱 내려놓을 때는, 요때는 교각 지지대에, 그죠? 교각 지지대에 딱 지지를 시키고 내려놓습니다. 교각 지지대를 갖고 다닌다고 그랬죠. 이렇게 딱 내려놓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런처가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경간, 요 네 번째 경간이죠. 네 번째 경간을 다 가설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세 번째 경간을 가설하기 위해서 이 런처가 이동할 때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교각 서포트에 이 전방 레그와 후방 레그가 이렇게 지지가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후방 레그를 들어서 걷어 위로 지지를 시킵니다. 지지점을 바꾸는 거죠. 자, 후방 레그를 뒤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얘가 임시로 지지를 해줘야겠죠. 자, 지지를 잠깐 해주고 얘를 들어서 걷어 위로 지지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방 교각 지지대를 앞교각으로 보냅니다. 자, 앞교각으로 보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걷어를 앞으로 당깁니다. 자, 걷어를 앞으로 당깁니다. 이 정도 와도 여기가 아직 안 닿았죠. 그죠? 안 닿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걷어를 앞으로 당깁니다. 자, 걷어를 앞으로 당깁니다. 이 정도 와도 여기가 아직 안 닿았죠. 그죠? 안 닿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걷어를 앞으로 당깁니다. 자, 걷어를 앞으로 당깁니다. 이 정도 와도 여기가 아직 안 닿았죠. 그죠? 안 닿았기 때문에
이 후방 레그를 앞으로 좀 더 당기면 또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조금 더. 그래서 후방 레그를 한 요 정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으로 옮기고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동을 하면 얘가 피어 2의 전방 보조 레그가 이제 닿았죠. 자, 닿으면 얘를 내립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지 포인트가 여기, 여기, 여기 이 세 개가 된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다 걷어 위에다 지지를 시킵니다. 후방 보조 레그를 걷어에다 지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옮기면 되겠죠. 자, 얘를 들어서 옮깁니다. 그래서 걷어 위에다가 지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전방 레그하고 전방 교각 지지대를 같이 앞쪽으로 옮깁니다. 자, 이제 걷어를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들고, 여기를 들었을 때, 그죠? 이게 무게 중심이, 그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보면은 여기가 조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길이를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무게 중심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요게 요 앞에 전방 보조렉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맨 앞에. 마찬가지로 후방 보조렉도 항상 붙어 있고. 그래서 얘를 들고 뭐 얘도 이렇게 들면 되겠죠. 이렇게 들고 뒤에도 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 앞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겉업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상태로는 어, 이 요스판에 겉어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지지를 시키고 후방 레그를 후방 레그를 후방 교각지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세팅이 끝나는 거죠. 세팅이 끝나면 후방 보조 레그를 걷어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대차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요 크레인이 앞쪽을 들어줍니다. 자, 앞쪽을 들었다고 치고 대차하고 떨어지겠죠. 여기는 그대로 지지가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왔을 때 이 크레인이 와서 얘를 들고 이동하면은 가설하는 위치에 와서 내려놓으면은 가설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설이 될 때, 요 무너진 경관 위로 실제로 이 걷어들, 이 앞에 있는 1경관, 2경관, 3경관, 4경관 걷어, 그러니까 6, 4, 24, 24개의 걷어가 요 위를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거운 걷어들이 이 경관을 24번 지나갔을 때 그때는 괜찮았고 얘가 걷어를 다 가설하고 백 런칭을 하다가 밟았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뭔가 누적된 게 아니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래서 가설이 다 끝났다고 하고 이렇게 가설이 다 끝났다고 하고 얘가 이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나올 때는 실제로 요 교각 서포트는 다 제거했겠죠. 교각 서포트는 이 레그들을 걷어에 지진 시킨 상태에서 얘를 크레인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뒤로 뺄 수 있겠죠. 그래갖고 다 제거를 했을 거고요. 걸어 나올 때는 이 교각 서포트는 이미 다 뒤쪽에다가 빼놨다고 하고 해놨을 것이고 걸어 나올 때는 대차들도 뒤로 다 갔을 것이고요. 뒤로 나올 때는 전방 레그를 뒤로 어느 정도 보내고 그죠? 그래서 이 걷어를 뒤로 보낸 다음에 또 후방 레그를 어느 정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전방 레그를 뒤로 보내야 되니까 그죠? 전방 레그를 뒤로 보내야 되니까 얘를 지지를 하고 그죠? 앞에를 지지를 하고 전방 레그를 뭐 한 이 정도
예를 들어 이 정도 보냈다. 그러면은 얘를 들고 이만큼 보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어떻게 안 되나요?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후방 보조 레그를 거드에다 지지를 시키고 후방 레그를 어느 정도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뭐 정확한 수치는 얼마큼씩 옮겼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옮기고 그 다음에 얘를 들고 또 걷어 전체를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보조 레그를 이용해서 잠시 지지점을 보조 레그로 옮겼다가 이 레그들을 뒤로 옮기고 뒤로 가고 또 얘를 뒤로 옮기고 또 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을 당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냐면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메인 지지점들은 교각에서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터치가 됐었는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밟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상황이라면 다음 스텝이 뭐죠? 다음 스텝이 얘를 뒤로 옮겨야 되니까 얘를 내리고 여기 들려 있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 얘를 뒤로 전방 레그를 뒤로 옮기려고 하는 그거였었는지 안 그러면은 얘를 뒤로 이동한 다음에 지금 얘를 옮기려고 뒤로 옮기는 과정이었었는지 그죠? 이렇게 한 이 정도 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후방 보조레가 한 이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보면은. 그럼 이경관이 무너진 거 보면은 후방 보조 레그가 여기를 누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사진상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상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는 어느 상황이었는지 좀 알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 백런칭을 뭐 뒤에 걸 먼저 그러니까 전방 레그를 먼저 앞으로 보내냐 아니면 후방 레그를 먼저 앞으로 보내냐 이거는 뭐 선택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그 전방 레그를 뒤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걷어를 보낸 다음에 후방 레그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후방 레그를 뒤로 보내고 그러니까 후방 레그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는 후방 보조 레그가 지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후방 레그를 뒤로 보내고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 후방 레그를 들고 옮기고 그 다음에 전방 레그를 지지시키고 전방 레그를 들고 뒤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후방 레그를 옮겨야 되니까 후방 보조 레그를 지지시키고 후방 레그를 들어서 뒤로 옮기고 후방 보조 레그와 전방 보조 레그를 들고 전체 이동을 시키고 뭐 이런 순서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고 당시 레그의 위치를 봤을 때 위치가 이 정도였었다고 하면은 자, 다음 순서가 뭐였냐 이거죠. 다음 순서가 얘를 뒤로 이동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레그를 지지시키고 잭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 터치를 시키고 얘를 들면 여기에 있던 하중이 이리로 갖고 이제 가겠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걷어들이 넘어지는 게 이제 영상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내려서 얘를 내리고 얘를 들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 많은 하중이 가해졌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쪽 경관부터 이렇게 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이 후방 보조 레그와 후방 레그 두 개의 힘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는 요 하중, 여기에 가해지는 하중이 아까 이 앞쪽 걷어들을 가설하기 위해서 여기 걷어가 여러 번 지나갔는데
그 하중보다 이 하중이 컸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쪽 이 무게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뭐 그런 정보가 없고 이 걷어들보다 이 하중이 컸으면 걷어가 지나갈 땐 괜찮았는데 이 하중이 커서 옆으로 넘어갔다. 수직 하중이 무조건 크다고 옆으로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지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런처의 형식과 이번에 사고가 난 런처의 작동 방식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나머지 디테일한 사항들은 후속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